빨간 주택을 잘못 사게 된 게 네. 운명이 아닐까? 그거 네. 안 샀으면 지금 솔직히 300억 없으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직장 생활 잘 하셨을 테니까 뭐 연봉 7천, 8천? 아. 우리 라운 패밀리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예요? 뭐 할 말 있다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좀 처져 있어서 너무 정확한 정보를 책임감 있게 전달하지 마시고 뿌리세요. 네. 네. 좀 편하고 재밌게 지금 말투도 무거워요. 부동산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또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부동산 투자 정말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돌이켜보면 지금은 너무 쉽게 그냥 뭐 편의점 가서 그냥 먹을 거 사는 것보다 더 쉽게 그냥 뭐 아파트 그냥 분석해가지고 그냥 덥석 사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야흐로 2015년도였습니다. 그 혹시 그 빨간 주택, 빨간 벽돌 예. 주택 빨간 벽돌 94년식 그 사기당했다고 눈탱이 맞았다고 처음에 한 달 내내 부동산 쫓아가지고 울고불고 환불해달라고 맞죠? 어떻게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요. 어둡고 막막하고 내가 저거를 내 돈 자본금을 들여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투자를 통해서 두 채, 세 채 한번 늘려가 보고 싶은데 한 채씩 늘려감에 따라서 변화되는 나의 모습과 심리적인 변화,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처음에. 저도 궁금했어요. 무슨 말이 되나? 네. 한 채 사기도 힘든데 그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평생 뭐 돈 벌어서 집 한 채 사기 힘들다.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는 건 내가 가능할까? 뭐 이렇게. 그 10억짜리 그것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자금적으로도 뭐 갭 투자 이런 거 들어는 봤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어쨌든 지금 등기가 7개예요. 하나 팔았고.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잘못 산 거 2개 있는데 네. 어쨌든 라온님 만나서 잘 산 거 많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이게 변화를 겪었는데 하나 가지고 있을 때보다 2개, 3개 늘려나갈 때 순탄치는 않았어요. 라온님 먼저 그 경험담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방금 7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7채도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튜버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도 고작 실제로 등기를 갖고 있는 게 10채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실명. 실명 누구? 거론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5채 이상부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고수의 반열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요. 네. 5채 이상 가진 사람이 몇 프로였죠? 뭐 한 자릿수였던 걸로 거의 기억하는데. 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5채는 햇병아리죠. 네. 아주 햇병아리.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 반갑습니다. 햇병아리입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는 5채도 엄청난 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채 정도 그 이상 7채 소유하셨는데 엄청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2개는 잘못 샀어요. 뭐 어쨌든. 네. 그래도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도 뭐 한두 채, 두세 채 있는 분들, 그 7채 이하이신 분들한테 엄청난 또 교육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데 경험치가 있잖아요. 일단 잘 안 믿어요. 그쵸. 네. 그런가요? 허풍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셔서 7채 갖고 있다는 게 믿지 않는 건가요? 비싼 거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핸드폰에 넣고 다녀요. 사진첩에. 별거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 자산 합쳐도 뭐 라온님 뭐 300억? 저 합쳐도 20억 정도밖에 안 해요. 20억도 엄청납니다. 뭐 책 그 출간돼 있는 거 보면은 뭐 나는 뭐 5년 만에 뭐 20억 만들었 자산가 뭐 이런 뭐 전세 그것도 끼고 막 했으니까 나와 뭐 제 돈이 뭐 2, 3억 들어갔나? 그거밖에 그것도 안 대단한 되는데 거예요. 하고 다니는 게 그지 같으니까 안 믿나 봐요. 돈이 없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원래 자산가들은 현재 갖고 있는 소득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잘 없더라고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히려 현금 잘 흐름이 사업 소득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부동산이나 뭐 그 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업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물건을 더 사입해야 되니까 확장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올인하는 네.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영원히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사업하시면서 항상 부동산을 하나씩 키핑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10년 아니면 20년 동안 아무튼 사업하는 그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엄청난 자산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고요. 사업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부동산을 살까? 저 가격이 맞을까? 모르죠. 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사고 나서 100명한테 물어보니까 100명이 잘못 샀다고 해요. 사기 전에는 어떻게 팔려고 하는 부동산이 너무나 좋다고 했었죠. 그분 지금 연락처 갖고 계세요? 예, 지금도 뭐 그냥 근데 고마운 은인일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상가랑 오피스텔 잘못 사가지고 뭐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잘 계시죠?
네, 행복하세요. 네. 그래서 첫 투자는 그렇게 이제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고요. 그죠. 그 첫 투자에서 이제 어떻게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때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빨간 벽돌에 있는 그 전세금을 보니까 너무나 적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집당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올리고 인테리어도 해가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또 맞추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전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 현금 흐름이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또 자신감을 얻게 돼서 두 번째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투자를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먼저 5채, 10채, 특히 그때 당시에 한 10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이해도 말이 안 안 되고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단계였어요. 10채가 그때 당시에. 왜냐면 저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10채 이상 갖고 있는 그 강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책 쓰신 분들한테 막 다 이메일을 한번 보내봤는데 직접. 네. 오, 멋있다.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혼자 해야 되겠구나. 혼자 저 지점까지 한번 올라가 봐서 내가 궁금했던 모든 해답,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집은 어떻게 또 관리하고 어떻게 또 투자를 해서 열채를 만들었는지. 또 마침 건물 관리도 하시고 계셨고 예. 또 전공도 이제 부동산학과.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게 들어맞았네요. 빨간 주택을 잘못 사게 된 게 네. 운명이 아닐까. 그거 네. 안 샀으면 지금 솔직히 300억 없으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뭐 직장 생활 잘 하셨을 테니까 뭐 연봉 7천, 8천? 연봉이 그때 월급으로 따지면 220. 지금까지 일했으면. 지금까지 일했으면은 꼼꼼하시니까. 제가 20년도에 퇴직을 했거든요. 한 3년 전에 퇴직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연봉이 원천 기준으로 3,800이었나? 세전 3,800이요? 4천이 안 됐었어요. 연봉을 많이 올려주는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네. 빨간 벽돌 어디죠? 이게 거기가 대방동 어디죠? 예, 방배동. 방배동 그 빨간 주택 네. 비싸게 그래서 판매하신 그분 참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심리적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열채를 갖게 되면 그 이상 갖게 되면 어떤 심리 변화와 내 상황 변화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두 채, 세 채까지는 네. 정말 천천히 가요. 두채 셋째까지 네. 등기를 칠 때까지는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세 채를 만드는 그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근데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네 채, 5채까지는 조금씩 이제 빨라집니다. 수월해진다는 네. 얘기죠. 의사결정이나 자금 마련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가 안정이 찾아와요. 조금. 이게 무섭지가 않다는 거죠. 세 채까지는 그냥 거의 뭐 인생 뭐 벼랑 끝이에요. 그러니까 올인해버리는 느낌으로 안 되면 나는 느낌으로. 그냥 끝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5채까지는 뭔가 이제 약간의 자신감이 붙으면서 그 자신감 붙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경험일까요? 네. 아니면 현금으로? 경험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이렇게 5채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 예. 점점 계획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5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자신감이 들면서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투자해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10채를 만들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현금 흐름, 소득을 높이거나 다양한 소득 원천들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 빨리 도달하기 네.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도 있고요. 그래서 6채, 7채.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워요. 제 상황이네요. 네. 네.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제가 그랬어요. 예. 네. 싹 다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지금 딱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6개월, 반년 동안 예. 계속해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빌라왕 뭐 이런 자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저 이제 빌라 전세 못 맞출 뻔했는데 하나 나가고 신축 오피스텔은 비싸게 분양받은 거는 어떻게 4천만 원을 메꿔가지고 겨우 네. 해결하고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런 시기네요. 딱 7채, 8채. 네. 네. 뭔가 자신감과 확신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에 리스크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가 잘못되면은 싹 다 무너질 수도 있는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잠깐 자랑을 하면 라온님을 통해서 가격 분석 통해서 산 매물들은 뭐 보여드렸었죠. 다 오히려 상승을 했고 이 시기에 거기에 대한 건 큰 걱정 없습니다. 다만 제가 또 잘못 산 빌라 하나가 4년차, 5년차에 접어드는데 이분이 나가시게 된다면 전 잠깐 좀 그래도 이제 소득을 많이 늘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전세 기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또 막 그 월세 막 1억에 막 100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안 저는 되는데? 억 단위의 또 이거 돈을 자금을 구해야 되기 그래요?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예. 네, 잘 될 거예요 아마. 네, 잘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대응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채를 만드는 순간 정말 좀 이제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 직장에서 저를 빌라왕이라고 만.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빌린다는 게 이런 네. 게 되게 겁났거든요. 아, 예. 그런데 뭐 그 상가사 하면서 이제 시설자금 대출도 일으켜보고 또 마이너스 통장 풀로 땡겨가지고 갭 투자도 해보고 하니까 아, 여러 가지 정말. 예, 해보고 나니까 이게 담이 커지더라고요. 아, 그쵸. 그러면서 그게 자산가의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심리 변화가 아닐까. 아, 그쵸. 그전에는 아, 아니 나 역시. 직장인이고 뭐 연봉이 뭐 4, 5천이고 뭐 월급이 얼마 나오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도 계속 길을 찾아요. 아, 그러다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 지금 위기가 닥쳤잖아요. 네. 그럼 제가 4천만 원이 비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예상한 전세가보다 3, 4천 차이가 나가지고 네. 그저 종로 쪽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네. 옛날 같았으면 망했다. 그렇죠. 울고불고 이거 뭐 네. 경매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생각했겠지만 그쵸. 파산.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은 그때 또 팁 주신 거 있지만 어떻게든 사업자 만들어가지고 사업자 대출 일으키든가 또 퇴직금 대출해서 2천 땡기고 네. 또 주변 네, 분들, 네. 또 신뢰를 100% 형성되어 있는 분들한테. 그렇죠. 또 내가 가진 게 지금 5채, 6채 있으니까 이걸 또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든 네. 그 길이 생겨요. 대응하고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자신이- 엄청난 자신감과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바뀌더라고요. 내 자신이.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고 흐름이 바뀌어요. 네. 이게 네. 보통 직장인의 그냥 좀 작은 그릇, 그 월급만 받아가는 그 그릇에서 이 정말 자산가로서 이 그릇이 커지면서 돈그릇만 커지는 게 아니라 노하우와 그런 자신감, 경험치가 많이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도 정말 좋아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산을 늘려가시면 지금은 비록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자산가들은 나중에 또 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자산가는 우상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열채가 넘어간다. 크게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숫자가. 이제 내가 몇 채인지 잘 모르게 돼요. 숫자를 세는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무의미해지는구나. 예. 계약 만기가 도래된 것만 아, 그것만 체크하시는 잘 거고 체크하는 거죠. 이제 총 개수에 대한 어떤 이런 예. 목표치는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계속 그때 당시에 10채였을 때 15채를 또 목표로 했고요. 한 15채가 되니까 20채를 목표로 했고. 아, 욕심쟁이시네요. 네. 20채가 되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했는데 25채를 또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보다는 그냥 이제 한 채씩 한 채씩 더 사자. 매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채가 넘어가고 몇 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럼 저 한 채 가져가도 모르겠네요? 침 뱉지 마시고요. 깜짝이야. 아,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은 매달 한 채씩이 아니라 주 단위로 이제 한 채씩 사야 되겠다. 와.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는 이제 또 주 단위로 이제 한 채씩 사게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고 예, 시샘이 그렇게 되면서 좀 많은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심리 변화와 이런 또 자산의 그릇의 변화, 또 삶이 달라지는 변화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 채, 두 채 해나가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정말 어렵지 않고 대응을 잘 해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지피지기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만든 거지 제가 그래요? 홍보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댓글에 지피지기 한번 연결 링크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타고 들어오시고요. 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격 분석을 또 해드리고요. 아, 무료로. 예, 무료로. 괜찮은데 이거? 예. 궁금하잖아요. 네. 그 라온이 분석하는 그 가격법으로 내가 가진 부동산의 자산이 실제 가치,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아, 그렇죠. 재밌겠다. 그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사고 싶은 아파트 단지를 한번 가격 분석 한번 해보고 싶다. 들어오셔가지고 마음껏 한번 남겨주시면은 오. 제가 분석해서 답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피지기에 또 뭐가 장점이냐면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내용 증명,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그런 관련된 법률, 뭐, 그쵸. 예,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또 싹 다 올려드릴 거예요. 또 제가 법률 관리 오래 하셨으니까. 네, 갖고 있는 뭐 소송, 자료들이 분쟁, 뭐 무궁무진합니다. 좋은데 네. 이거. 네. 상황별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지피지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제가 100%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알고 나를 알고? 아, 그쵸. 오. 네. 오. 또 임장할 때 필요한 그 지역에 대한 핵심 책자 이걸 제가 또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왜요? 그냥 임장을 너무 그냥 알 필요 없는 정보까지도 그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한 된 줄 거예요.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를 미사여구 붙여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분량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실전 투자할 때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공부는 많이 했는데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분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싹 다 싹 다 빼고 필요한 것들만 오직 그런 정보를 다 그냥 무료로 그냥 퍼줄 테니까요. 제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다 받아가세요. 제가 카페 주소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네. 많은 정보 와서 네. 얻어가세요. 네이버 카페 지피지기 쳐보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 지피지. 네.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가 뭐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심리 변화 뭐 이런 네, 것들에 심리 대해서 변화와 부의 그릇의 변화 음.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피지기를 떠올려라. 라온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무료로. 예, 예.
무료로 도와주신다니까 들어오세요. 네.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아, 이상이세요?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